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렬 투자 리서치 이정렬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신성인지 보도록 할 예정인데, 공부를 하자는 그런 목적이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ENG 투자자 여러분들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용 자료로, 참고용 영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고 종목을 뭐 이걸로 사셔라, 파셔라 뭐 그런 의견들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저도 좀 쉬긴 했었지만, 제 채널에 들어와서 보시면 신성현지 검색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신성현지 과거에 얘기를 했던 것들. 물론 오늘도 과거에 어떻게 신성현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 이걸 좀 비교를 해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과거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당시에도 이제 컨센서스가 있긴 있었는데 당시에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원래 이렇게 좀 당겨져 있었는데 이게 좀 밀린 거죠. 지금 같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호황이 좀 밀렸었던 그런 상태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당시에 실적이 좀 적자로 밀리면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지금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투자자 분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판단이 좀 쓰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서머리를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즈니스 서머리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기업의 관계자가 공평하게 공시를 하는 게 비즈니스 서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두 가지 크게 클린룸이랑 그리고 태양광을 포함한 이치전지, 태양광 산업이랑 클린룸 산업 이렇게 두 가지 크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클린룸 산업이 어떤지 태양광 산업이 어떤지 뭐 다른 기업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굉장히 좀 많아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부가 좀 적자가 나면 이 사업부가 흑자가 나고 그래서 뭐 이 사업부가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있어야 실적 전망치가 좀 나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이기도 하고 예측하는 거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좀 떨어지는 뭐 증권사 입장에서도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뭐 실적 전망치를 계산을 나름대로 하긴 할 거지만 막상 사업이 진행되고 뭐 환율 영향들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로서 실적이 예상치에 빗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발생이 하는 게 사업부가 복잡한 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신성엔지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클리는 산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클린룸 산업에 대한 것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클린룸이죠. 클린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자, 반도체 그리고 이체전지 이 산업군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반도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나 이체 전지 같은 것들 생산 시설 자체에 습기가 많거나 습도가 높거나 먼지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물을 가지고 오거나 흙 같은 게 막 먼지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게 되거나 그러면은 불량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율이 떨어집니다.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생산을 해도 불량 제품이 많아버리면 이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질 거고,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것들을 사업에도 악영향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뭐 품질이 안 좋으니까 불량률이 높으니까 이 기업 제품은 빼야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클린룸을 설치를 해서 수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공정도 중요하겠지만 장비가 중요하겠죠. 자, 클린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을 하고 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리면 이제 곧 이제 공장 증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산업이 좀 잘 호황으로 진행이 되면은 더 매출을 높게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의 투자는 설비 투자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증설을 한다. 그러면 클린룸을 수주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치전지가 높아지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요인으로 이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파. 자, 그렇기 때문에 클린룸은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예전에는 이제 패널을 생산했어요. 패널을 생산하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막 증가되고 뭐 환율도 뭐 그렇고 중국발 뭐 그런 것들이 뭐 공격적인 그런 투자 거기에 좀 피해를 받아가지고 적자가 좀 지속이 됐습니다. 자, 패널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면서 공장 가동을 시키면서 어 뭐랄까 이제 이게 유지비 고정 비용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 생산해서 일정률을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판매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을 완전히 다 태양광 패널 가격에 전가를 시키기에는 당시의 산업이 그렇게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뭐 화랑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를 전가를 시키는 게 오히려 조금 제약이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적자가 좀 났어요. 그러니까 클린룸에서 흑자가 좀 나더라도 자, 클린룸 이렇게 흑자가 나더라도 태양광 산업 부분들이 마이너스 좀 났어요. 그러니까 합하다 보니까 총 마이너스더라. 이렇게 돼서 적자가 좀 났습니다. 적자. 이게 원자재가 워낙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워낙 상황들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패널 쪽의 사업이 좀 이렇다 보니까 고정비용도 높고 사업성도 조금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듈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모듈 쪽으로.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과거 2021년도 적자가 좀 나던 그 상태였어요. 2021년도, 2020년도, 2021년도잖아요. 이때 적자가 좀 났었던 게. 자, 3분기 적자 지속, 태양광 원재료 상승 영향이다. 거의 이제 뭐 이게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OCI 같은 경우는 당시 이 시점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왔었죠. 폴리실리콘 가격을 높게 판매를 좀 했었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의 적자가 수익성 악화 이게 이제 태양광 쪽입니다. 태양광 산업을 벌이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업분이 매출 254억 원, 영업 손실이 223억 원 가량 매출과 영업이 뭐 적자가 좀 낮다 이렇게 되는데 패널 당시에는 패널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과 태양 전지 모듈 3분기 기준 가격이 뭐 가격 각각 상승을 했고 태양광 수요가 증가됐고 중국 수요발 지역 생산이 강소를 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원재료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신장 위구르 인권 그런 문제들 뭐 금수 조치 이런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적자가 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막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4분기부터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태양광 모듈 양산 이런 것들로 적자폰을 개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신성이엔지 홈페이지 와서 신성이엔지가 주주분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 IR 보고서, 이 IR 뉴스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은 IR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실적 과거 1분기 이 있는데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PDF로 보시면 되는데 과거 2021년 이후에 4분기부터는 이제 패널이 아니라 모듈을 양산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자, 시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클린 산업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수혜를 좀 받긴 했었죠, 당시에. 퓨어 게이트. 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자, 여기 보면은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제조 판매를 사업을 전환 4분기부터 사업을 전환하고, 자, 2022년도 1분기부터는 제조 판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매출액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자, 매출액도 3분기, 4분기부터 가시적인 흐름들이 좀 있었죠. 근데 당시에는 적자가 4분기까지는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1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치전지, 뭐 재생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뭐 이제 클린룸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추가가 된 게 태양광 모듈 공장이 김제시에 800메가와트 이런 쪽으로 태양광 모듈 공장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법인도 이제 좀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상태고, 뭐, 차이나, 뭐, 헝가리, 폴란드, 뭐, 등등등, 미국도 있고, 자, 이 1분기 경영 실적을 보면은, 1분기 매출은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도, 이게, 클린룸 매출이 좀 줄었죠, 클린룸이. 자, 이 신재생은 좀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 뭐, 거의 좀 유사하게, 뭐 10억 원 안팎의 그런 변화 그리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신재생이 적자가 좀 났었다가 클린룸이 대체적으로 증가됐다가 자 흑자 전환이 된 게 1분기부터입니다. 태양광 쪽이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 뭐 이게 클린룸 산업 부분들 클린룸 이게 신재생 사업 부분들 흑자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차입금 등등등등 있는데 수주 상황들 좀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또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2023년도 1분기 바로 직전 1분기예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과거의 1분기 실적. 과거의 1분기 실적을 보면은 클린룸 이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공정에서 세계 시장 60%를 차지하는 산업용 공기청정기 장착, 뭐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 제어하는 그런 종합적인 설비다. 설비를 구축하는 것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 공장 자체의 시설들에서 이렇게 신재생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그런 제품들이다. 드라이룸 같은 것들. 자, 이 온도를 조절을 하고 막 그런 것들. 자, 클린 산업 부분들의 뭐 그런 것들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도 태양광 모듈 패널이 아니라 모듈을 양산을 하고 있죠. 모듈 양산하면서 뭐 인버터도 있고 뭐 솔라 스킨, 뭐 스킨 이런 것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 태양광 모듈 공장 그대로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현지 법인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1분기 뭐 클린룸 산업 부분들이 지난 이제 2021년도 1분기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긴 했어요. 이전에 여기 보면은 매출이 우리가 이때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291억 원 이렇게 나왔었던 것들 매출액이 1000억 원 수준들이었잖아요. 이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좀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살짝 줄어들었어요. 1분기는. 근데 이제 영업이 클린룸 신재생 쪽 산업부 태양광 산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또 살짝 이제 2분기보다는 좀 줄긴 했지만 잘 나오고 있었던 상태이긴 합니다. 자 영업이익도 1분기에 흑자가 전환이 좀 됐다가 이번에는 흑자가 좀 확대되는 직전 비해서는 흑자가 확대됐고 매출액이 좀 떨어지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클린룸 쪽에서 매출액이 좀 떨어진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건데 수주가 그만큼 좀 줄긴 했을 거니까 자 6억 원에서 17억 원 19, 29, 37 영업이익 매출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는 영업이익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었어요. 확대가 되고 있다가 17억 가량이 나왔었죠. 1분기에 그러니까 연평균에서는 직전 연도 대비해서는 뭐 증가가 됐었고 뭐 과거에 4분기 직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직전 영업이익 적자가 좀 나왔었던 것 대비해서는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쭉 내려보면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사업들도 또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뭐 매출액 전망치 보면은 뭐 누적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 보면은 210억 원 가량 2022년도 210억 원 가량 이렇게 쭉쭉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업 매출 비중, 클린룸 산업 매출 비중,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전망, 뭐 태양광 전망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패스를 하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매 영업이익이 210억 원, 방금 이제 보고서에서 봤던 대로 연간 영업이익이 210억 원 정도 나와 있고, 단기순이익이 343억 원 정도. 영업이익보다 단기순이익, 순이익 남는 게 더 증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실적은 57억 원 보고 있고, 단기순이익은 한 32억 원 정도 보고 있네요. 57억 원. 자, 이 상태에서 3분기부터 128억 원, 172억 원도 수준이고, 자, 2024년도, 2025년도 매출 영업이익 전망이 600억 원, 뭐 800억 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도 400억 원, 600억 원 증가될 거다.
이런 것들 장밋빛 전망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다. 폴리실리콘 태양광 산업도 상당히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중국발 수요가 좀 탈중국 수요들이 국내로 신재생 에너지 수요로 좀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발 수요도 그렇고 전력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뭐 호실적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계속 전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친환경 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 계속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을 증설을 하기 시작을 하고 부지에서 뭐 틀 올리고 이렇게 하면 클린 장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가 가치 대비해서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항상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잖아요. 간단하게 1주당 순이익이 증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 거죠. 166억 원에서 134억 원, 202억 원, 272억 원 수준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 2,730원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72억 원 나눠주면은 PER이 10배 수준이다. 지금 16배. 주가가 살짝 이때 당기순이익. 이번 올해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지, 그게 조금 이제 관심사이긴 한데,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하겠죠. 2분기 실적이 당기순이익 예상보다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망치가 또 성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주당 순이익이 166원에서 134원으로 줄어드는 것들도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주가가 16배 수준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약간 숨고르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2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이 단기 순이익이 잘 나온다.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좀 더 보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짝 부진하다 그러면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장기적인 그런 전망치대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기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이 지지구간들 있잖아요. 지지구간들을 기회로 삼아서 평균 단가를 수주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이후에 만약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삼을지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들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과거에는 주가가 좀 적자가 나와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이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소가 되고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추후 성장 가능성들, 추가 상승 여력들을 봤을 때는 실적이 이 기업에 대한 외형 확장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2분기 실적으로 해서 단기적인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가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말이 너무 빨랐다면 속도 조절을 통해서 영상을 다시 시청을 하시는 것도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셔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신성이엔지 추후에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